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때로 논리와 이성, 그리고 세상의 도덕이 한 목소리로 멈추라고 외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를 잠재울 만큼 심장이 더 크게 울리는 순간 또한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수많은 기혼 남성들이 내면에서 홀로 겪어내는 고요한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혼 서약과 책임감, 그리고 분명한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견고했던 확신의 토대 자체를 뒤흔드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거나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그보다 훨씬 위험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남자는 그녀로 인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무엇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일찍이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혼 남성과 그런 특별한 여인의 만남에서 그 화학 반응은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파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가져온 그 뜨거운 불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은 결코 그녀의 외모 하나만으로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그녀가 다시 일깨우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혼 남성들이 사실 사랑에 굶주린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정에는 반복되는 일상과 편안함, 심지어 다정한 애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확장감, 즉 자신이 맡은 역할을 넘어선 존재 자체로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집에서 그는 남편, 아버지,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다시 아무런 역할도 부여받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불완전한 한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무가 아닌 그의 본질 자체로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의 전환은 너무나 드물고 예측 가능한 오랜 관계 속에서는 종종 찾아보기 어렵기에 지독히도 중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본래 새로움과 도전, 그리고 강렬한 감정적 자극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안정감,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전함으로 서서히 대체합니다. 물론 그 안정감은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잃어버렸던 감각들에 다시 불을 지피는 여인이 나타나면 남자의 뇌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그 짜릿한 돌진만을 갈망하는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이런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여성들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의 매력은 내면과 외면의 깊은 일치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들은 결코 꾸며낼 수 없는 진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안전함과 동시에 스릴을 느끼게 하는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들은 남자가 깊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만큼 경청하지만 동시에 그를 약간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의 독립심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순적인 매력이
그의 이성이 위험하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억압하는 자신의 일부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기혼 남성들에게 이 억압된 부분은 바로 연인, 모험가, 그리고 몽상가로서의 자아입니다. 잠들어 있던 이 모습들이 깨어나는 순간 남성들은 그것을 깨워준 사람에게 거의 중력과 같은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녀 자체에 대한 이끌림이라기보다는 그녀 곁에 있을 때 변화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매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변화의 공로를 오롯이 그녀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여성들이 다른 이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힘을 지니는 이유입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한 남자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원형을 깨웁니다. 그녀는 그의 뮤즈가 되고 정해진 선을 벗어난다면 삶이 어떠할지에 대한 금지된 환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된 그 환상은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단조로운 일상 중에 그 환상은 불쑥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하기에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외부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하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나약함이나 배신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세계에서 그 이끌림은 거의 신성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과의 재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들에게는 그 재연결의 가치가 세상의 거의 모든 대가를 치를 만큼 값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이 열정과 만나는 위험한 영역이며 이성적인 생각이 거세게 뛰는 심장 소리에 잠식되는 지점입니다. 이 감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여성이 손에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녀가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고 자존감을 가질수록 그녀는 남자가 살고 싶어 했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관심을 구걸하지도 그의 애정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춤을 춥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찾아온 정체기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위험은 단지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위험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감정을 위해 평생 쌓아올린 안정된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아니마, 즉 남성의 정신 안에 내재된 여성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의 한 여성이 그 아니마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할 때 그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그것은 논리적 사고를 우회하여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녀는 완성의 상징이 되고 그가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갈망해온 무언가에 살아있는 현신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아니마가 그녀에게 투사되면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에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잃어버린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끌림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만으로도 그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과거의 선택에 의문을 품게 하고 지켜온 약속을 재평가하게 하며 한때 편안하게 느껴졌던 경계선에 분노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혼 남성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정신적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신의 살아있음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기꺼이 그 벼랑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기혼 남성이 특정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할 때 그 시작은 의도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혹시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올까 싶어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혹은 집으로 운전하는 길에 문득 그녀를 떠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는 계획된 배신이 아니라 심리적인 각성의 단계입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여성은 한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감정의 촉매제가 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통합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남성은 수십 년간 규율 잡히고 체계적이며 헌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표현되지 못한 특성들을 조용히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그 그림자를 그에게 다시 비춰주는 여인을 만나면 그 이끌림은 원초적인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그가 숨겨온 자유, 이험, 열정, 혹은 단순히 필터링되지 않은 진정한 자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매력이 종종 일반적인 의미의 육체적 아름다움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이유입니다. 남성들로 하여금 안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성들은 종종 남성의 내면 세계와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그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녀가 가진 신비로움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녀가 지닌 조용한 힘이 그에게 안전함과 흥분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원형적이며 의식적인 선호를 뛰어넘어 본능적인 정신에 직접적으로 가닿습니다. 그가 기꺼이 감수하려는 위험은 단지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집에서 그는 예측 가능한 풍경 속에 고정된 인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판도는 더 높아지고 그의 감각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에는 말없는 전기가 흐릅니다. 이 강렬함은 의무나 일상에 지배되지 않는 무언가를 드물게 맛보는 경험이기에 중독적입니다. 어떤 기혼 남성들에게 이 각성은 개인적인 정체기에 찾아옵니다. 경력이 정체되었거나 결혼 생활이 한때의 불꽃을 잃고 조용한 동반자 관계로 자리 잡았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불행의 신호는 아닙니다. 이것은 열정을 예측 가능성과 맞바꾼 삶의 신호입니다. 이때 자신의 현실에서 빠져있는 바로 그 특성들을 구현한 여성이 나타나면 그녀는 하나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마치 더 선명한 존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칼 융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이다 라고 썼습니다. 기혼 남성에게 이 여성은 뮤즈이자 거울입니다. 그녀는 그가 외면해왔던 자신의 부분들, 즉 갈망, 불안, 위험에 대한 굶주림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 직면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짜릿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험은 한번 이 문이 열리면 다시 닫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비밀스러움이라는 요소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것은 허용된 것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비밀 그 자체가 도파민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를 숨기는 행위 자체가 그 관계에 강렬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역학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의 중대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단순한 이유로 자신에게 끌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녀는 그가 갈망해온 내면 세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관계가 운명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운명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필요와 투사가 만들어낸 심리적 충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할 때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관계가 현실보다 더 거대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의 무의식에 의해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혼 남성이 특정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심리적인 이유는 단순히 무모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망을 일깨우는 여성은 단순히 사랑이나 친밀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때로 논리와 이성, 그리고 세상의 도덕이 한 목소리로 멈추라고 외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를 잠재울 만큼 심장이 더 크게 울리는 순간 또한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수많은 기혼 남성들이 내면에서 홀로 겪어내는 고요한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혼 서약과 책임감, 그리고 분명한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견고했던 확신의 토대 자체를 뒤흔드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거나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그보다 훨씬 위험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남자는 그녀로 인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무엇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일찍이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혼 남성과 그런 특별한 여인의 만남에서 그 화학 반응은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파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가져온 그 뜨거운 불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은 결코 그녀의 외모 하나만으로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그녀가 다시 일깨우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혼 남성들이 사실 사랑에 굶주린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정에는 반복되는 일상과 편안함, 심지어 다정한 애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확장감, 즉 자신이 맡은 역할을 넘어선 존재 자체로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집에서 그는 남편, 아버지,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다시 아무런 역할도 부여받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불완전한 한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무가 아닌 그의 본질 자체로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의 전환은 너무나 드물고 예측 가능한 오랜 관계 속에서는 종종 찾아보기 어렵기에 지독히도 중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본래 새로움과 도전, 그리고 강렬한 감정적 자극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안정감,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전함으로 서서히 대체합니다.
물론 그 안정감은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잃어버렸던 감각들에 다시 불을 지피는 여인이 나타나면 남자의 뇌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그 짜릿한 돌진만을 갈망하는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이런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여성들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의 매력은 내면과 외면의 깊은 일치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들은 결코 꾸며낼 수 없는 진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안전함과 동시에 스릴을 느끼게 하는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들은 남자가 깊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만큼 경청하지만 동시에 그를 약간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의 독립심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순적인 매력이 그의 이성이 위험하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억압하는 자신의 일부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기혼 남성들에게 이 억압된 부분은 바로 연인, 모험가, 그리고 몽상가로서의 자아입니다. 잠들어 있던 이 모습들이 깨어나는 순간 남성들은 그것을 깨워준 사람에게 거의 중력과 같은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녀 자체에 대한 이끌림이라기보다는 그녀 곁에 있을 때 변화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매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변화의 공로를 오롯이 그녀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여성들이 다른 이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힘을 지니는 이유입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한 남자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원형을 깨웁니다. 그녀는 그의 뮤즈가 되고 정해진 선을 벗어난다면 삶이 어떠할지에 대한 금지된 환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된 그 환상은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단조로운 일상 중에 그 환상은 불쑥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하기에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외부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하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나약함이나 배신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세계에서 그 이끌림은 거의 신성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과의 재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들에게는 그 재연결의 가치가 세상의 거의 모든 대가를 치를 만큼 값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이 열정과 만나는 위험한 영역이며 이성적인 생각이 거세게 뛰는 심장 소리에 잠식되는 지점입니다. 이 감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여성이 손에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녀가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고 자존감을 가질수록 그녀는 남자가 살고 싶어 했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관심을 구걸하지도 그의 애정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춤을 춥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찾아온 정체기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위험은 단지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위험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감정을 위해 평생 쌓아올린 안정된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아니마, 즉 남성의 정신 안에 내재된 여성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의 한 여성이 그 아니마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할 때 그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그것은 논리적 사고를 우회하여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녀는 완성의 상징이 되고 그가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갈망해온 무언가에 살아있는 현신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아니마가 그녀에게 투사되면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에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잃어버린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끌림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만으로도 그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과거의 선택에 의문을 품게 하고 지켜온 약속을 재평가하게 하며 한때 편안하게 느껴졌던 경계선에 분노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혼 남성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정신적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신의 살아있음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기꺼이 그 벼랑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기혼 남성이 특정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할 때 그 시작은 의도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혹시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올까 싶어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혹은 집으로 운전하는 길에 문득 그녀를 떠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는 계획된 배신이 아니라 심리적인 각성의 단계입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여성은 한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감정의 촉매제가 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통합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남성은 수십 년간 규율 잡히고 체계적이며 헌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표현되지 못한 특성들을 조용히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그 그림자를 그에게 다시 비춰주는 여인을 만나면 그 이끌림은 원초적인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그가 숨겨온 자유, 위험, 열정, 혹은 단순히 필터링되지 않은 진정한 자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매력이 종종 일반적인 의미의 육체적 아름다움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이유입니다. 남성들로 하여금 안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성들은 종종 남성의 내면 세계와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그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녀가 가진 신비로움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녀가 지닌 조용한 힘이 그에게 안전함과 흥분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원형적이며 의식적인 선호를 뛰어넘어 본능적인 정신에 직접적으로 가닿습니다. 그가 기꺼이 감수하려는 위험은 단지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집에서 그는 예측 가능한 풍경 속에 고정된 인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판도는 더 높아지고 그의 감각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에는 말없는 전기가 흐릅니다. 이 강렬함은 의무나 일상에 지배되지 않는 무언가를 드물게 맛보는 경험이기에 중독적입니다. 어떤 기혼 남성들에게 이 각성은 개인적인 정체기에 찾아옵니다. 경력이 정체되었거나 결혼 생활이 한때의 불꽃을 잃고 조용한 동반자 관계로 자리 잡았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불행의 신호는 아닙니다. 이것은 열정을 예측 가능성과 맞바꾼 삶의 신호입니다. 이때 자신의 현실에서 빠져있는 바로 그 특성들을 구현한 여성이 나타나면 그녀는 하나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마치 더 선명한 존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칼 융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이다 라고 썼습니다. 기혼 남성에게 이 여성은 뮤즈이자 거울입니다. 그녀는 그가 외면해왔던 자신의 부분들, 즉 갈망, 불안,
위험에 대한 굶주림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 직면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짜릿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험은 한번 이 문이 열리면 다시 닫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비밀스러움이라는 요소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것은 허용된 것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비밀 그 자체가 도파민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를 숨기는 행위 자체가 그 관계에 강렬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역학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의 중대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단순한 이유로 자신에게 끌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녀는 그가 갈망해온 내면 세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관계가 운명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운명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필요와 투사가 만들어낸 심리적 충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할 때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관계가 현실보다 더 거대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의 무의식에 의해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혼 남성이 특정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심리적인 이유는 단순히 무모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망을 일깨우는 여성은 단순히 사랑이나 친밀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때로 논리와 이성, 그리고 세상의 도덕이 한 목소리로 멈추라고 외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를 잠재울 만큼 심장이 더 크게 울리는 순간 또한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수많은 기혼 남성들이 내면에서 홀로 겪어내는 고요한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혼 서약과 책임감, 그리고 분명한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견고했던 확신의 토대 자체를 뒤흔드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거나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그보다 훨씬 위험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남자는 그녀로 인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무엇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일찍이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혼 남성과 그런 특별한 여인의 만남에서 그 화학 반응은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파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가져온 그 뜨거운 불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은 결코 그녀의 외모 하나만으로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그녀가 다시 일깨우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혼 남성들이 사실 사랑에 굶주린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정에는 반복되는 일상과 편안함, 심지어 다정한 애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확장감, 즉 자신이 맡은 역할을 넘어선 존재 자체로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집에서 그는 남편, 아버지,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다시 아무런 역할도 부여받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불완전한 한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무가 아닌 그의 본질 자체로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의 전환은 너무나 드물고 예측 가능한 오랜 관계 속에서는 종종 찾아보기 어렵기에 지독히도 중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본래 새로움과 도전, 그리고 강렬한 감정적 자극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안정감,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전함으로 서서히 대체합니다. 물론 그 안정감은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잃어버렸던 감각들에 다시 불을 지피는 여인이 나타나면 남자의 뇌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그 짜릿한 돌진만을 갈망하는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이런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여성들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의 매력은 내면과 외면의 깊은 일치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들은 결코 꾸며낼 수 없는 진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안전함과 동시에 스릴을 느끼게 하는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들은 남자가 깊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만큼 경청하지만 동시에 그를 약간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의 독립심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순적인 매력이 그의 이성이 위험하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억압하는 자신의 일부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기혼 남성들에게 이 억압된 부분은 바로 연인, 모험가, 그리고 몽상가로서의 자아입니다. 잠들어 있던 이 모습들이 깨어나는 순간 남성들은 그것을 깨워준 사람에게 거의 중력과 같은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녀 자체에 대한 이끌림이라기보다는 그녀 곁에 있을 때 변화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매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변화의 공로를 오롯이 그녀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여성들이 다른 이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힘을 지니는 이유입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한 남자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원형을 깨웁니다. 그녀는 그의 뮤즈가 되고 정해진 선을 벗어난다면 삶이 어떠할지에 대한 금지된 환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된 그 환상은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단조로운 일상 중에 그 환상은 불쑥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하기에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외부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하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나약함이나 배신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세계에서 그 이끌림은 거의 신성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과의 재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들에게는 그 재연결의 가치가 세상의 거의 모든 대가를 치를 만큼 값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이 열정과 만나는 위험한 영역이며 이성적인 생각이 거세게 뛰는 심장 소리에 잠식되는 지점입니다. 이 감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여성이 손에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녀가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고 자존감을 가질수록 그녀는 남자가 살고 싶어 했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관심을 구걸하지도
그의 애정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춤을 춥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찾아온 정체기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위험은 단지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위험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감정을 위해 평생 쌓아올린 안정된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아니마, 즉 남성의 정신 안에 내재된 여성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의 한 여성이 그 아니마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할 때 그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그것은 논리적 사고를 우회하여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녀는 완성의 상징이 되고 그가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갈망해온 무언가에 살아있는 현신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아니마가 그녀에게 투사되면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에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잃어버린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끌림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만으로도 그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과거의 선택에 의문을 품게 하고 지켜온 약속을 재평가하게 하며 한때 편안하게 느껴졌던 경계선에 분노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혼 남성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정신적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신의 살아있음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기꺼이 그 벼랑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기혼 남성이 특정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할 때 그 시작은 의도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혹시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올까 싶어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혹은 집으로 운전하는 길에 문득 그녀를 떠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는 계획된 배신이 아니라 심리적인 각성의 단계입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여성은 한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감정의 촉매제가 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통합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남성은 수십 년간 규율 잡히고 체계적이며 헌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표현되지 못한 특성들을 조용히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그 그림자를 그에게 다시 비춰주는 여인을 만나면 그 이끌림은 원초적인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그가 숨겨온 자유, 위험, 열정, 혹은 단순히 필터링되지 않은 진정한 자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매력이 종종 일반적인 의미의 육체적 아름다움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이유입니다. 남성들로 하여금 안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성들은 종종 남성의 내면 세계와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그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녀가 가진 신비로움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녀가 지닌 조용한 힘이 그에게 안전함과 흥분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원형적이며 의식적인 선호를 뛰어넘어 본능적인 정신에 직접적으로 가닿습니다. 그가 기꺼이 감수하려는 위험은 단지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집에서 그는 예측 가능한 풍경 속에 고정된 인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판도는 더 높아지고 그의 감각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에는 말없는 전기가 흐릅니다.
이 강렬함은 의무나 일상에 지배되지 않는 무언가를 드물게 맛보는 경험이기에 중독적입니다. 어떤 기혼 남성들에게 이 각성은 개인적인 정체기에 찾아옵니다. 경력이 정체되었거나 결혼 생활이 한때의 불꽃을 잃고 조용한 동반자 관계로 자리 잡았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불행의 신호는 아닙니다. 이것은 열정을 예측 가능성과 맞바꾼 삶의 신호입니다. 이때 자신의 현실에서 빠져있는 바로 그 특성들을 구현한 여성이 나타나면 그녀는 하나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마치 더 선명한 존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칼 융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이다 라고 썼습니다. 기혼 남성에게 이 여성은 뮤즈이자 거울입니다. 그녀는 그가 외면해왔던 자신의 부분들, 즉 갈망, 불안, 위험에 대한 굶주림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 직면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짜릿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험은 한번 이 문이 열리면 다시 닫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비밀스러움이라는 요소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것은 허용된 것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비밀 그 자체가 도파민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를 숨기는 행위 자체가 그 관계에 강렬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역학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의 중대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단순한 이유로 자신에게 끌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녀는 그가 갈망해온 내면 세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관계가 운명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운명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필요와 투사가 만들어낸 심리적 충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할 때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관계가 현실보다 더 거대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의 무의식에 의해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혼 남성이 특정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심리적인 이유는 단순히 무모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망을 일깨우는 여성은 단순히 사랑이나 친밀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때로 논리와 이성, 그리고 세상의 도덕이 한 목소리로 멈추라고 외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를 잠재울 만큼 심장이 더 크게 울리는 순간 또한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수많은 기혼 남성들이 내면에서 홀로 겪어내는 고요한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혼 서약과 책임감, 그리고 분명한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견고했던 확신의 토대 자체를 뒤흔드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거나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그보다 훨씬 위험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남자는 그녀로 인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무엇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일찍이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혼 남성과 그런 특별한 여인의 만남에서 그 화학 반응은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파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가져온 그 뜨거운 불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은 결코 그녀의 외모 하나만으로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그녀가 다시 일깨우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혼 남성들이 사실 사랑에 굶주린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정에는 반복되는 일상과 편안함, 심지어 다정한 애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확장감, 즉 자신이 맡은 역할을 넘어선 존재 자체로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집에서 그는 남편, 아버지,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다시 아무런 역할도 부여받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불완전한 한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무가 아닌 그의 본질 자체로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의 전환은 너무나 드물고 예측 가능한 오랜 관계 속에서는 종종 찾아보기 어렵기에 지독히도 중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본래 새로움과 도전, 그리고 강렬한 감정적 자극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안정감,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전함으로 서서히 대체합니다. 물론 그 안정감은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잃어버렸던 감각들에 다시 불을 지피는 여인이 나타나면 남자의 뇌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그 짜릿한 돌진만을 갈망하는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이런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여성들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의 매력은 내면과 외면의 깊은 일치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들은 결코 꾸며낼 수 없는 진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안전함과 동시에 스릴을 느끼게 하는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들은 남자가 깊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만큼 경청하지만 동시에 그를 약간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의 독립심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순적인 매력이 그의 이성이 위험하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억압하는 자신의 일부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기혼 남성들에게 이 억압된 부분은 바로 연인, 모험가, 그리고 몽상가로서의 자아입니다. 잠들어 있던 이 모습들이 깨어나는 순간 남성들은 그것을 깨워준 사람에게 거의 중력과 같은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녀 자체에 대한 이끌림이라기보다는 그녀 곁에 있을 때 변화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매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변화의 공로를 오롯이 그녀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여성들이 다른 이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힘을 지니는 이유입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한 남자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원형을 깨웁니다. 그녀는 그의 뮤즈가 되고 정해진 선을 벗어난다면 삶이 어떠할지에 대한 금지된 환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된 그 환상은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단조로운 일상 중에 그 환상은 불쑥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하기에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외부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하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나약함이나 배신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세계에서 그 이끌림은 거의 신성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과의 재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들에게는 그 재연결의 가치가 세상의 거의 모든 대가를 치를 만큼 값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이 열정과 만나는 위험한 영역이며 이성적인 생각이 거세게 뛰는 심장 소리에 잠식되는 지점입니다. 이 감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여성이 손에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녀가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고 자존감을 가질수록 그녀는 남자가 살고 싶어 했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관심을 구걸하지도 그의 애정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춤을 춥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찾아온 정체기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위험은 단지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위험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감정을 위해 평생 쌓아올린 안정된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아니마, 즉 남성의 정신 안에 내재된 여성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의 한 여성이 그 아니마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할 때 그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그것은 논리적 사고를 우회하여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녀는 완성의 상징이 되고 그가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갈망해온 무언가에 살아있는 현신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아니마가 그녀에게 투사되면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에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잃어버린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끌림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만으로도 그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과거의 선택에 의문을 품게 하고 지켜온 약속을 재평가하게 하며 한때 편안하게 느껴졌던 경계선에 분노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혼 남성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정신적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신의 살아있음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기꺼이 그 벼랑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기혼 남성이 특정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할 때 그 시작은 의도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혹시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올까 싶어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혹은 집으로 운전하는 길에 문득 그녀를 떠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는 계획된 배신이 아니라 심리적인 각성의 단계입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여성은 한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감정의 촉매제가 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통합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남성은 수십 년간 규율 잡히고 체계적이며 헌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표현되지 못한 특성들을 조용히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그 그림자를 그에게 다시 비춰주는 여인을 만나면 그 이끌림은 원초적인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그가 숨겨온 자유, 이험, 열정, 혹은 단순히 필터링되지 않은 진정한 자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매력이 종종 일반적인 의미의 육체적 아름다움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이유입니다. 남성들로 하여금 안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성들은
종종 남성의 내면 세계와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그에게 도전의식을